지난해 출생 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거와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작년 19만 4천사 12년 만에 결혼 증가 국제결혼이 견인해서 라는 기사와 함께 보시란 말입니다. 출산율이 누구 때문에 올랐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기사 두 개만 비교해봐도 국제결혼 때문에 출산율이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K를 시작하는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 2030, 40 젊은 남성들이 출산율 인구 캐리해준다잖아. 버스 태워준다잖아. 부탁 제발 안전벨트만 메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한국 남자들이 버스 운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1년 전에 이런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80조 쓰고도 연간 출생아 45만에서 23만으로 반토막, 출산이 예산 결정권은 없어, 제 역할 못해 라는데, 뭐 저건 작년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고 뭐 그 한 해만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80조라는 거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갔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기억나십니까? 합계 출산율 0.7명 쇼크, 남성이 더욱 육아를 참여해야 라면서 보건복지부 고위직 인사가 나와서 남자들이 육아를 참여 안 해서 출산율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출산을 이유로는 극심한 입시경제, 남녀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에 빠진 남성들이라면서 분명히 뉴욕타임즈에서는 인터넷 게임에 빠진 남자들을 진짜 조금 언급했거든요. 근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 헤드라이트로 뽑아가지고 언론사에서 뿌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한국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는 남성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 참여율이 저조해서 출산율이 심화되었다, 저출산이 심화됐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남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출산은 남자들 때문이다. 아니, 남자들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는 기사들밖에 없잖아요. 마치 부모의 원수를 만난 것 마냥 계속해서 남자들만 공격하고 있잖아. 누가? 20, 30, 40 젊은 남성들을 제외한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전부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을 위한 정책을 점점 없애면서 떨어진 겁니다. 남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저출산이 시작됐죠. 맞잖아요. 남성들의 혜택은 줄이고 여성들의 혜택만 늘리면서 계속 저출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똑같은 짓을 반복했는데 불구하고 40만에서 20만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누가 반등시킨 줄 아십니까? 작년 19만 4천쌍 결혼 12년 만에 증가, 국제결혼이 견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떨어지고 있던 결혼 건수를 누가 반등시켰다고요? 그 혜택만 받는 여성분들이요? No. 그럼 정부의 지원만 받는 사람들이요? No. 놀랍게도 나라에서 천시받고 괴롭힘만 당하던, 지원 하나 못 받고 내돈내산했던 그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율을 올렸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11년도 기사입니다. 국제결혼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라면서 11년도에도 계속해서 국제결혼 하는 걸 막고 있었죠. 누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전체가. 그리고 또 보십시오. 12년 기사입니다. 국제결혼 어려워진다, 비자 심사 강화라면서.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한 조건까지 걸어버리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도 기사입니다. 국제결혼 비자 심사 강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을 강화시키면서 결혼 이민자가 한국어를 못하면 이제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행 규칙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못하면 사랑도 하지 말래요. 들어오지도 말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여러분들, K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미국만큼 강대국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출산율 부족하다면서요. 인구가 부족하다면서요. 젊은 여성분들 들어와가지고 일하면 되잖아. 애 낳아가지고 외국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거 자국민이 놓는 것보다 효과적이거든요. 와이프가 옵니다. 인구가 하나 더 늘었죠. 애를 낳지 않았는데도 인구가 하나 늘었어요. 그리고 애를 하나 낳잖아요. 플러스 2. 출산율 2의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2명만 나와도 출산율 3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자꾸 돌아가냐고. 자국민이 애 낳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니까. 그리고 저기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뭔 소린지 아십니까? 국제결혼을 업체를 통해서 하면 나쁘다. 너희들은 돈 주고 사놓은 거잖아. 매매혼이라는 논리는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결혼 업체 광고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점점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혼 시효차별 논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라면서 국제결혼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다 폐지시키고 있었죠. 또 보세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접고 다문화 가정에 초점 맞추는 지자체들 이라면서, 아니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결혼한 사람들 지원해주면 뭐해? 보세요. 22곳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5곳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차국민이랑 결혼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여자를 만나나요? 이거는 매매혼이야. 돈 주고 사오는 거야. 이러면서 항의하니까 민원 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피해가지고 외국으로 갔던 남자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마치 추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추노 맞죠? 노예를 잡아들이는 거니까. 잠재적 노예.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말하는 업체원은 국제결혼 하시는 분 전체 인원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업체원은 20%, 스스로 연애, 그러니까 연애혼 하시는 분이 31.6%, 가족, 지인, 친구 또는 동료 소개가 45.1%로 가장 많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국제결혼
탈락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친구 소개, 지인 소개로 만나가지고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연애하거나 20%만 업체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20% 중에서도 극소수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먹튀하고 외국인 등록증 받고 먹튀하고 하는 거지. 전부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행복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똥파리가 무서워가지고 집을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가장 여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FU 비자 취득이 점점 어렵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국제결혼 유튜브가 있는데 광고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고요. 정부가 뭐 하는지 이야기하는 데가 이 채널밖에 없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욕구 해소용으로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 아니야?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돈 주고 살 수 있나? 라는 댓글에 반박하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뭔 말이다? 매매혼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또 저 논리지 않습니까? 여기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면 국제결혼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누가 돈을 주고 사옵니까? 국제결혼 한다고 해서 신랑이 신부 측을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라면서 열정적이게 설명하는데 국제결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업체 마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결혼 비용이에요. 결혼할 때 쓰는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매매혼이라면서 곡해해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 3년 전 뉴스입니다. 그 시국 때문에 줄어든 소득에 비자 막혀 아내와 생이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했는데 소득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내를 위한 FU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창사가 너무 안 되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FU 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은 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안 내준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사랑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답답해 미치겠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해당 사연자가 답답해하는 인터뷰 부분입니다. 국적만 다를 뿐이지 남들과 똑같은 부부관계인데 소득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 없으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상한 논리잖아. 분명히 지들이 매매혼을 하면 안 된다. 매매혼은 더러운 거다 해놓고 돈 따지면 안 된다 해놓고 사랑은 무조건 무신적인 거다. 물질적인 게 아닌 거라 해놓고 돈이 없으면 FU 비자도 안 내주잖아. 남자가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이가 없네. 아니 여러분들 이 논리가 제발 맞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국제결혼 막고 있다면서요. FU 비자 그래서 안 주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돈 없이 사랑만 했는데 그 사랑을 왜 못하게 하냐고요. 뭐요? 최소한의 금액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답답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있다네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랍니다. 미국의 최소 소득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24,000달러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3,4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와 봐라. 대한민국은 2,350만 원인데 우리보다 기준이 강하잖아. 역시 미국이다. 이러실 겁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대한민국과 미국의 GDP 차이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자를 주기가 싫다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국제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제결혼 할 거야. 하면서 협박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더러우면 국내에서 결혼해라고. 심지어 뭐까지 막은 줄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 부모님 찬스까지 막았습니다. 저게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원래 뭘로 채우냐 하면 부모님 찬스를 쓰거든요. 부모님 찬스를 어떻게 쓰냐? 내가 독립해 있지 않고 부모님 밑에 호적이 있다면 가족 전체 소득으로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아, 이 집은 그래도 괜찮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합가 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들어가가지고 총 합산을 하는 것까지 교묘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아저씨 유튜버인데 자료가 그만큼 없어요.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부모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외교부 재량으로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외교부 재량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참고로 어느 외교부냐 하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교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모자라서 합가를 해가지고 소득 기준치를 맞춰놨더니 너희 편법으로 주민등록 등본 합친 거 아니냐? 소득 기준 통과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외교부에서 반려를 줬답니다. 비자 조건에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재량껏 하는 거예요. 명시된 건 없지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제결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최대한 티 안 나게 은근슬쩍 스리슬쩍 저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그런 걸 아실 수가 있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소득 요건은 인플레이션 정도입니다. 2020년에 1,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득 요건은 2025년에 얼마까지 올린 줄 아십니까? 거의 500만 원을 올려서 2,3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러분들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됐나요? 우리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정도 되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렇게 티 안 나게 계속해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하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저거 대부분 저기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초년생, 그리고 알바 뛰는 학생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농촌 총각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해당되거든요. 뭐라고요? 최소한은 금액도 못 맞추면은 마누라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야, 언제부터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되면 이런 현상을 보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 저런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저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외국 여자랑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출산율요, 인구 증가요, 부국 강병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남자들의 국제결혼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출산율 못 올리게 막아도 국제결혼을 막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해 출생 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라는 기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거와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작년 19만 4천사 12년 만에 결혼 증가 국제결혼이 견인해서 라는 기사와 함께 보시란 말입니다. 출산율이 누구 때문에 올랐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기사 두 개만 비교해봐도 국제결혼 때문에 출산율이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 2030 사군 젊은 남성들이 출산율 인구 캐리해준다잖아. 버스 태워준다잖아. 그냥 제발 안전벨트만 메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한국 남자들이 버스 운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맞아야 되겠다.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진짜 답답하다니까. 가만히만 있으라고 캐리해 줄 테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